자, 39번 글이 좀 어렵죠? 자,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요. 도덕적으로 나쁜 행동을, 자, 어휘입니다. 현저하게 덜 자주 하는 거야. than most, 요거는 대부분의 사람보다, 요거는 훨씬 덜 자주, 이런 어휘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도덕적으로 나쁜 행동을 대부분의 사람보다 훨씬 덜 자주 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착한 행동을 어떻게 해요? 훨씬 더 자주 하는 사람이야. 여기는 착한 행동을 훨씬 더 자주 하는 거야. 누구보다? 대부분의 사람보다. 이러한 사람을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선행사 단수니까 더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도덕적으로 나쁜 행동은 덜 자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착한 행동은 더 자주 하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ing 요거 문법이죠. ing 이 동명사의 관용 표현입니다. 뭐뭐 할 때. 그러면 사람을 판단할 때 자, 뭐뿐만 아니라 그녀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녀의 의도 그리고 동기 이것도 아주 유효합니다. 관련이 있어요. 자,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라는 게 어떤 뜻이라고 했고, 사람을 판단할 때는 뭐뿐만 아니라 not only 행동뿐만 아니라 but also 의도 그리고 동기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은 반드시 의도해야 한다. 도덕적으로 착한 행동을 하려고 의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intend to avoid. 도덕적으로 나쁜 행동은 어때? 나쁜 행동은 피하려고 의도해야 한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착한 행동은 하려고 의도하고 도덕적으로 나쁜 행동은 피하려고 의도하는 거야. 의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A입니다. A.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은 어떤 행동을 일부러 한다는 거야. 착한 행동은 일부러 하고 나쁜 행동은 일부러 피하는 거야. 적극적이죠? intend to 핵심어입니다. 그런데 unintentionally 이거는 자기도 모르게 의도하지 않고 해로움을 남에게 막는 거야. 남에게 자기도 모르게 피해를 안 준 거예요. 의도하지 않게 남에게 피해를 안 준 거야. 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거예요. 뭐 때문에? 상황이 여기 자, 그녀가 의도한 대로 상황이 그녀가 의도한 대로 do not turn out 이거는 그냥 일어나지 않다 이렇게 해볼게요. do not이니까요. 동사 다시 그녀가 의도한 대로 상황이 일어나지 않아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거야. 이거 일부러 한 거야? 일부러 한 게 아니야? 일부러 한 게 아니죠. 그녀가 의도한 대로 상황이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의도하지 않게 남에게 피해를 안 준 거잖아. 이러한 사람은 동사 a person이 주어고요. 여기 is가 동사입니다. 자, 문장 아주 깊게 꼭 분석해 보세요. 그러한 사람은 어때?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의도하지 않게 피해를 주지 않거나 아니면 의도한 대로 상황이 일어나지 않거나 한 그런 사람들은 얘가 주어고요. 요게 is가 동사입니다. is가 그건 어떻다? 도덕적으로 착한 게 아니다. 도덕적으로 착하다라는 건 자기가 의도해야 한다. 좋은 일은 하고 나쁜 일은 피하고.
자, 이런 류의 상황은 일반적으로 일어납니다. 어디에서? 코미디 영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좋은 일을 하게 되는 경우 코미디에서 자주 일어나지만 이러한 상황은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다. 언급할 가치가 있다. 이거 이렇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좋은 결과를 주는 거는 도덕적이지 않고 도덕적이려면 의도해야 된다. 이런 식의 상황은 언급할 만하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 부목 피하기 위해. 뭘 피하냐면요. 야, 이거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어? 잘못된 인상을 준다는 거예요. 이건 동격입니다. 어떤 잘못된 인상이냐면 자, 이거 문장 잘 봐두십시오. 동명사의 관용 표현도 들어가 있고요. be worth ing. 그 다음에 이거 강조용법이에요. it be that 강조용법. 자, 그러면 바로 어떤 사람의 행동에 뭐가 실제 결과가 주어 강조입니다. 자, it be that 강조용법이죠. 요거는 뭐 강조다? 주어 강조용법이 되고요. 실제로 어떤 사람의 행동의 실제 결과가 count 중요한 겁니다. 네, 이러한 잘못된 인상을 준다라는 거야. 자, count가 중요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요거 일단 5번에는 it be 주어 that 동사 이렇게 해서 요거 뭐다? 주어 강조가 되는 거예요. 요거에 count라는 동사가 들어가 있고요. 한 번 더. 자, 어떤 사람의 행동에 실제 결과가 중요하다. 뭐를 향해서? 그녀가 being judged. 요거는 전치사니까 BPP의 ing 이 수동 동명사가 나온 거예요. 전치사 being PP. 자, 전치사 다음에 ing인데 being PP는 수동 동명사가 나오는 겁니다. 전치사 ing인데 수동이니까 전치사 being pp가 나왔고요. 도덕적으로 옳다, 도덕적으로 나쁘다라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 그녀가 의미상의 주어죠. 요거는 her라는 거는요. 여기서 전치사 being pp인데 여기서 소유격을 쓴다라는 거는 뭐가 된다? 의미상 주어. 요 her가 의미상 주어예요. 그래서 그녀가 도덕적으로 옳다, 도덕적으로 틀리다라고 판단되어지는 거에 대해서 뭐가 실제 사람 행동의 실제 결과가 중요한 거다. 자, 이게 B가 되는 거예요. 실제 결과가 중요하지 도덕적으로 옳은지 나쁜지 판단하는 것에 대해선 이건 어떻다? 잘못된 인상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인상을 피하기 위해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실제 결과가 중요하다라는 걸 어떻게 보는 거야? 그거 잘못된 인상이야. 그런 인상을 피하려면 이렇게 의도가 중요하다고 언급해야 돼. 내용이 좀 어려운데, 자, 실제 결과가 중요하다라는 거는 잘못된 인상이야. 그게 포인트. 실제 결과, 주어. 실제 결과가 중요하다라는 거, 이게 잘못된 인상이니까 이런 걸 피하려면 의도가 중요하다라는 걸 언급할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문장 넣기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 결과도 중요해. 갑자기 또 내용이 바뀌었죠? 여기서는 실제 결과 B로 가는 겁니다. 문장 넣기. 근데 사실은 의도도 중요하지만 실제 결과도 중요해. 문장 넣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들어가는 겁니다. A person who 항상 피해를 막으려고 노력만 하지 실제로 never does 하지는 못해. 그런 사람이 있잖아. 이런 사람은 어떻다? 일반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다라고 어때? 생각되지 않아요.
그럼 이거는 실제 의도가 중요하다는 거야? 결과가 중요하다는 거야? 막으려고 노력은 했잖아. 의도는 있으나 never does. 그렇게 해 못해? 하지 못하죠. 결과가 없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어때? 도덕적으로 옳다, 착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결국에 이 사람은 결과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7번에서는요. be thought of as 뭐뭐라고 생각된다라는 이런 영어 표현이 있고요. 문장 하나 알아두십시오. 수동태 is, 주어 is 있고요. is not thought of as에서 be thought of as라는 표현이 나와 있고요. 주어 단수, 동사 단수 들어가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실제 결과가 중요해. 노력하고 피해를 주는 걸 막지 못하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착하다고 생각되지 않아. 결과가 중요하단 말이 들어갔고요. of such person. 그러한 사람에 대해선 이렇게 얘기될 수 있습니다. means well. 이건 뭐예요? 의도입니다. 의도. 의도는 좋아. 하지만 칸트의 말과 반대로 뭐가 필요하다? 결과가 필요하다. 이 사람은 이제 결과가 중요하다는 거죠. 결과가 필요합니다. 그녀가 도덕적으로 옳다고 be regarded as 여겨지기 전에. 됐죠? 그래서 이제 이 글은 크게 A번 결과보다는 의도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뒤에 가서 아니야, 뭐가 더 중요하다? 도덕적이려면 실제 결과도 중요해라고 이제 내용이 바뀌는 부분이 이제 여기 6번 문장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6번 문장에서요. 이 부분에서 결과가 중요하다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이제 추가가 되는 겁니다. 자, 40번. 이것도 그리 어렵죠? 자, 시각이라는 것은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의 선입견에 의해서. 이것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선입견. 이거 A로 잡아둬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시선이라는 것은 선입견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되어 있고요. 어떤 장면을 볼 때 우리는 확립합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무의식적인 위계, 무의식적 위계. 위계라는 거는 그러니까 높음부터 낮음까지 어떤 계급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속에서 어떤 장면을 보면 이렇게 순서를 매겨, 등수를 매겨. 이것은 뭘 반영하냐면 우리의 기능적 관계를 반영해요. 그 물건과. 그리고 우리의 그 순간의 우선순위를 반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바라볼 때는 무의식적으로 그 물건에 대한 계급을 매기는데 그 계급은 뭐랑 관련되어 있어? 기능과 관련되어 있는 거야. 기능. 또 뭐랑 관련되어 있냐면 그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우선순위랑 관련되어 있대. 우리가 이제 제일 급한 게 뭐냐? 자, 뒤에 이제 망치가 예를 드는데 이거 잘 이해가 안 되잖아. 이제 망치가 예를 드는데 망치는 뭐 하는 데 쓰는 거야? 뭘 박는 데 쓰는 거잖아. 그래서 물건을 박는 데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물건을 박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 그래서 마음속에 우선순위가 있겠고 기능이 있겠고 이게 그 우리의 어떤 우선순위 계급이 되는 거고 그게 마음속에 있는 선입견이 되는 거야. 우리는 이런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물체를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우리의 마음의 눈에 망치를 마음속으로 시각화할 때 우리는 그것을 보는 경향이 있다. 자, 중요합니다. in profile. 이거 중요한 단어예요. profile. 옆모습으로 떠올려. 또는 ready for use. 이것도 중요합니다. 사용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각도로 망치를 떠올려. 왜?
우리는 망치는 못을 박으려고 쓰는 거니까 이렇게 망치가 이렇게 이제 있다고 치고 그러면 이렇게 이게 망치라고 이렇게 치면 옆모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거 아니야. 손잡이 있고 못을 박는 부분이 있고 못을 빼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해요. 아니면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각도로. 자, 여기서 이제 사람입니다. 사람은 망치를 시각화하지 않을 거예요. 뭐 된 대로 as seen from the top. 네, 이거는 의미 알아두세요. 위에서 보여지는 대로, 위에서 보여지는 대로 망치를 시각화하지 않아. 왜? 그러면 그 결과 어때? 손잡이가 가려지잖아. 손잡이가 가려져. 뭐에 의해서? 망치의 머리 부분에 의해서. 이해돼? 이거 위에서 보면 그 머리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손잡이가 안 보이잖아. 근데 망치는 머리가 중요해, 손잡이가 중요해? 손잡이가 중요하지. 손으로 잡고 박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디 위에서 보여지는 대로는 망치를 상상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인간의 마음속에는 망치의 기능은 손으로 잡아서 때려 박는 거다. 그게 이제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에서 머리부터는 우리가 머리로부터 보여지는 대로는 망치를 상상하지 않는다.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야? 기능적 관계라고 하는 거지. 망치의 기능. 우리가 사물과 갖는 이런 기능적 관계는 create, 만들어낸다. 시각적 기대를요. 자, 중요합니다. 이 기능적 관계는 뭐랑 여기 interfere는 뭘 방해하냐면 우리의 능력, 어떤 능력이냐면 여기에요. 카메라처럼 볼 수 있는 우리의 그 능력을 뭐한다? 방해한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 interfere with를 요거를 identify with로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기능적 관계로 우선순위를 매겨서 사물을 보는 거 아니야. 근데 카메라는 어때? 카메라에게 무슨 기능적 우선순위가 있겠어? 걔네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카메라는 있는 그대로 보는 거니까 그러한 능력과 어때요? 안 맞는 거야. 충돌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카메라처럼 보는 우리의 능력을 방해하는 그런 시각적 기대를 만들어낸다. 뭐가? 기능적 관계가. 자, 망치의 기능적 관계는 카메라처럼 보는 우리의 능력과 어떻다? 그런 능력을 방해한다. 그런 능력과 충돌한다. 그래서 요거는 일치한다 라고 하면 반대말이 되는 거예요. 인터뷰 위드 꼭 외워두세요. 망치를 기능에 입각해서 떠올리는 우리의 그 시각은 카메라처럼 보는 우리의 능력을 어떻다? 방해한다. 꼭 알아두세요. 이제 카메라 얘기를 할 겁니다. 인간의 눈처럼 카메라는요, 모양과 색깔만 보고요. 이거 카메라 가리키는 거예요. 카메라는 뭐 할 뿐이야? 그냥 기록할 뿐입니다. 요것도 반대말, 인터프리트 하면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 이거는 인간의 역할이에요. 인간의 눈의 역할이지 카메라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의 눈이 아니라 인간의 인식으로 하자. 인간의 인식은 해석하는 거지. 근데 카메라는 뭐야? 기록할 뿐입니다. 기록하는 거예요. 세상을 impartially, 공평하게 기록할 뿐입니다. 렌즈를 통해, 어떤 렌즈냐면 인간의 눈과 비슷한, 이것도 다 빕니다. 카메라, 기록, 공평. 자, 우리가 자세하게 사진을 자세하게 보면 이게 사진이라는 건 종종 감정을 일으키는 거죠. 사진은 놀라워요. 이거 감정을 일으키는 겁니다. 왜 놀랍냐면 그들은 뭐 하지 않아? confusing, 헷갈리는 세부 사항을 interpret는 인간의 눈이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인식, 뭐 하지 않는다? 해석하지 않아요. 단지 뭐 할 뿐이다? 우리에게 그것들을 그저 뭐 하는 거야? 그냥 제공할 뿐이에요. 이거 B입니다.
사진의 역할 B예요. 그저 제공할 뿐이야. 뭐와 함께? 기계적인 뭐야? 무관심과 함께. 이게 다 사진의 얘기입니다. 기계적 무관심. 좀 느낌이 오죠? 인간은 자신의 가치관으로 해석을 하지만 카메라라는 건 그냥 있는 그대로 공평하게 무관심 이걸로 그냥 보여주는 것, 전달만 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그리고 그들의 뭐로 인해 flatness는 평면성, 그들의 평면성 이것도 이제 카메라의 특징이죠. 전부 다 외워둬야 됩니다. 카메라의 이 평면성 때문에 사진은 종종 영역을 포함합니다. 어떤 영역이냐면 뭐로서 나타나는 unrecognizable 이것도 단어 외워둬야 돼요. 이거는 인식할 수 없는 색깔과 모양 이거로서 나타내는 그런 영역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요 인식할 수 없다라는 거는 카메라의 특징인데요. 뭐가 인간이 인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영역을 카메라는 포착하는 거야. 인간은 가치관이 개입돼서 못 봤는데 카메라는 가치관이 없잖아. 그래서 인간이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카메라는 보여준다. 요약하면 인간의 시선 A죠. 이것은 기능적 위계가 있어. 기능적 위계, 위계질서인데 뭐에 입각한 위계질서냐면 기능적 위계에 입각해서 결국에는 더 중요한 기능으로 사물을 인식한다는 거야. 그럼 망치는 머리보단 손잡이로 인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망치 같은 경우에는 머리보다 손잡이로 인식. 이게 이제 손잡이는 옆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반면에 카메라는 어때요? 얘는 아주 객관적이죠. 그리고 무관심, 평면적 이런 말들이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때요? 얘네는 인간이 포착하지 못하는 것을 얘네들은 본다, 포착함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네요. 여기 unrecognizable. 자, 그 다음에 41분 장문 독해 갑니다. 자, may I help you? 도와드릴까요? 라는 말은 최악의 4개의 단어예요. 소매 판매인이 말할 수 있는 최악의 4단어입니다. worst, 최악이라고 했고요. 왜냐하면 이 단어는 encourage, 이거 오형식 동사입니다. encourage 목적어 투입니다. 고객이 말하는 걸 격려하지 못하고요. 고객을 방어적이게 디펜스 단어이죠. under defense. 방어적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고객이 말하는 걸 격려하지 못하고 고객을 방어적으로 만들어. 이 4단어는 보통 부정적 반응을 끌어내게 됩니다. 이 부정적 반응이 뭐하냐면요. stopco 요 단어는 완전히 막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단어들은 완전히 막는다. 판매를 완전히 막는 그런 부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낸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사용할 더 나은 질문의 사례, 더 나은 질문이 있나 봐요. 이거 말고 더 나은 질문, 뭐 할 때? 고객에게 접근할 때 더 나은 그런 쓸 수 있는 질문들은 특별히 당신이 looking for 찾고 있는 무언가가 있나요? 선행사 되시죠? 당신이 찾고 있는 무언가가 있나요? 아니면 어떤 선물용 찾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라는 얘기죠. 만약에 옷 판매원이 당신에게 May I help you? 라는 말로 접근하면 chances는 이럴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다. 너는 아마도 뭐라고 느끼냐면 야, 이 영업사원이 그다지 너를 배려하다.
신경 쓰다, 신경 쓰지 않는구나 이렇게 느낄 거라는 거죠. 이러한 문장, may I help you? 이러한 문장은 이 단어 알아두세요. rote approach, 기계적 접근, 단어 외워두십시오. 기계적 접근이에요. 이것은 아주 많이 남용되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untrained, 훈련 안 되고 uninterested, 관심이 없는 영업사원에 의해서 남용되어지는 그런 기계적 접근입니다.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무관심한. 그래서 과거 분사형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우리는 shudder, in horror 단어 외워두세요. 공포에 몸서리친다. 몸을 떠는 거 shudder라고 합니다. 공포에 몸서리칩니다. 이거 동명사의 관용적 표현이죠. 외워두세요. 이 단어들을 듣자마자 oning입니다. 자, may I help you? 라는 이러한 그 질문의 바로 그 의미는 이런 걸 암시합니다. 도와드릴까요? 라는 게 어떤 암시냐면 고객이 뭐 하고 있다라는 거야? in trouble, 고객이 문제에 빠져 있다라는 거고 rescuing, 어떤 구조가 필요하다라는 걸 암시해. 어때? 불쾌하겠지? 고객이 문제에 빠졌다라는 뜻이고 어떤 구조가 필요하다라는 걸 암시한다는 거야. 그래서 고객 입장에선 듣고 싶지 않은 문제 말입니다. 이거 단어 알아두세요. May I help you 속에는 고객이 문제에 빠져 있다라는 거고 고객이 구조를 필요로 한다라는 그런 걸 암시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항상 고객을 어때요? 디펜스, 방어적으로 만든 겁니다. 방어적으로 만들어요. 고맙지만 됐어요. 이게 가장 우리의 신속한 반응이 될 거고요. 비록 고객이 사실은 어때? in need of, 요거는 어휘죠. in need of assistance, 어때? 도움이 필요해도 assistance가 도움입니다. 우리의 subconscious, 이것도 어휘입니다. 무의식적 생각, 무의식적 생각. 고객에 의한 무의식적 생각은 종종 뭐냐면, 자, 요거 뭐 기본이죠? 형용사 enough to, 야, 나 충분히 똑똑하거든? figure out, 알아낼 만큼, 내가 원하는 걸 알아낼 만큼, 나는 어때? 나 충분히 똑똑해. 혼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야. 나 그리고 너의 도움 필요하지 않아. 라고 무의식적 생각인 거야. 형용사, 우리 이런 거 기본이죠. 형용사 enough to 동원이고요. 형용사가 앞에 와야 되는 거. 알아내는 거. 자, 만약 고객이 pressured, 압박을 느끼거나 concern, 걱정을 느끼면 이거 다 감정을 다 느끼는 거죠. 압박을 느끼거나 걱정을 느끼게 되면 영업사원은 어떠한 판매도 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promote, 어떤 편안한 환경을 증진시켜야 돼요. 고객이 편안해야지. promote, 편안한 환경을 증진시켜야 됩니다. 어떤 편안한 환경이냐면 고객이 느끼도록 만드는 요거 사역동사 동원이죠. 고객이 뭐라고 느껴? no rush, 이것도 단어 알아두세요. no rush, 뭐가 없다? 서두를 필요가 없구나. rush가 서두름입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게 만들어주는 그런 분위기, 이거를 증진시켜야 한다. 관계대명사 주격이고요. 자, furthermore 연결사입니다. 더욱이 추가할 때 쓰는 거예요. 만약 고객이 look around, 둘러보기를 원하면요. 그들은 feel that, 느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괜찮겠지? 이거 가주어, 진주어죠? 자,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장 암기해 두시고요. 관계부사 들어갔죠? in situation where 이렇게 들어가서 고객이 do wanna look around, 둘러보고 싶다, 혼자서, 네, on their own. 고객이
혼자서 둘러보고 싶다라고 그렇게 느끼는 상황에선 영업사원들은 주어야 한다. 고객에게 그들의 명함을 주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접근 가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In case 이건 이제 만약 뭐뭐 할 경우예요. In case 뭐 할 경우 고객이 질문이나 걱정이 있을 경우 만약 뭐뭐 할 경우 접속사입니다. In case 주동 만약 고객이 질문이나 걱정이 있을 경우 keep them accessible 자기 자신을 접근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근처에 명함 주고 근처에 있으라는 거야. 명함 주고 그냥 근처에 있으라는 거야. 왜냐하면 고객이 찾으면 언제든 접근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접근 가능하다라는 거는 뭐 연락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쓸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오형식 동사죠. 킵 목적어 형용사. 이거는 가까이 있지 말고 고객 혼자 냅두라는 거예요. 네, 뭐 쉽게 요약되죠. 우리가 May I help you?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고객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암시하게 되고 결국에 어때? 방어적 태도를 갖게 된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라는 거야? 고객이 서두르지 않고 혼자서 돌아볼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